시간 계속해서 중력렌즈와 블랙홀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는데, 자, 먼저 학습 목표부터 확인을 좀 해볼게요. 등가 원리를 이용하여 중력렌즈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등가 원리 여러분이 기억해 둬야 될 게, 자, 뭐와 뭐를 구별할 수 없다? 그래요. 이 현상이 중력 때문에 나타나는 건지, 이 현상이 가속도 운동 결과 생긴 관성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지 사람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우리가 등가 원리라고 그랬고요. 중력 렌즈 효과라는 걸 우리가 등가 원리를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중력 렌즈가 무엇인지 꼭 잘 알아야겠네요. 자, 물질 탈출 속도와 관련지어 블랙홀을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들 블랙홀 그러면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볼 거예요. 사건의 지평선. 아, 너무 어려워요, 단어가. 그렇죠? 사건의 지평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어떤 물체가 블랙홀 근처로 막 가서 사건의 지평선까지 가버리게 되면 탈출할 수가 없어요. 그 경계 라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야, 내가 사건의 지평선에 발을 담그는 순간 나는 끝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물체의 탈출 속도와 관련지어 블랙홀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좀 해보자 이겁니다. 자,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58쪽이네요. 그렇죠? 교과서 58쪽에 보면 선생님도 지구과학 전공이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뭐 100조짜리 근처에요, 전파원이 있대요. 전파원. 선생님, 전파원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전파원은 강한 전파를 방출하는 천체래요. 강력한 전파를. 근데 그게 100조짜리 근처에 있대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강한 전파를 배출하는 게 블랙홀이다! 한쪽은 아니다! 막 싸우다가 뭐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블랙홀이다. 그 싸움에 또 누가 있었냐면 스티븐 호킹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가 이제 그 싸움에 또 있었죠.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뭐 결론은 그 강력한 전파를 발산하는 천체가 블랙홀이다 라고 이렇게 판명이 났다고 하네요. 여기 나와 있는 건 실제 얼마 전에 이제 과학자들이요, 블랙홀을 시각화한 자료예요. 굉장해요. 블랙홀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시대까지 왔어요. 자, 아무튼 시대가 시간이 좀 더 지나고 충분한 시간이 지난다면 누군가는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 가서 블랙홀을 관찰할 수 있고,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일반 상대성 이론처럼 사건의 지평선에 가까울수록 실제로 시간이 천천히 가는지,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주인공이 실제로 블랙홀 근처의 행성에 갔다 왔더니 나는 시간이 얼마 안 갔는데, 그렇지, 저 멀리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시간이 많이 갔죠. 이렇게 정말로 시간이 상대적으로 흐르는지도 실제로 한번 관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학습 내용 보시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우주선을 타고 겁나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 여기다 레이저를 이렇게 뿅 하고 쐈을 때 이 겁나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레이저 빛이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상대 속도에 의해서 이렇게 휘어져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휘어져 보이는 이유가 결국은 이 사람이 무슨 운동을 했기 때문에, 가속도 운동을 했기 때문에 빛이 이렇게 휘어져 보인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네요, 선생님. 그런데 이 가속도 운동의 결과 생기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관성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 관성력 얘기하면서 등가 원리 소개하면서 관성력과 중력은 구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쌤. 결론 나왔죠. 가속도 운동에 의해서 빛이 휘어지는 것처럼 중력에 의해서도 빛을 휠 수 있다.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왜 우리가 등가 원리를 배웠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속도 좌표에 의해서 빛이 휘어져 보이는 것과 같이 등가 원리에 의해 중력에 의해서도 빛이 휘어질 수 있다. 중력 렌즈는 빛을 굴절시키는 거죠. 그럼 중력도 빛을 굴절시킨다라는 의미에서 중력 렌즈예요. 다음 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이 중력 렌즈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해되나요?
우주선 안의 관찰자는 가속 운동을 할 때와 중력만 작용할 때 빛이 포물선을 그으며 휘어진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굉장히 강력한 중력이라면 휘어지겠죠. 우리 그 지구 정도의 어떤 질량을 가진 천체는 빛을 이렇게 휘게 못해요. 그렇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그 멀리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태양 주변을 스치면서 지구로 이렇게 빛이 들어와요. 빛이 들어오면 태양의 강력한 중력에 의하여 빛이 원래의 경로를 가지 못하고 이렇게 꺾어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구에 있는 사람은 약간 뭐예요? 고지식해요. 빛은 절대로 휘지 않고 직진한다라고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휘지 않고 저 멀리에서 들어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별의 위치는 여기인데 지구에 있는 관찰자는 중력에 의한 빛의 휘어짐 효과로 인해서 여기서 별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산다. 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렇죠?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봐야 되고요. 상대방이 나에게 왜 저런 말을 했는 건지도 표면상에 있는 것 가지고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서로 노력해야 된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모형으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모형으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기.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상대성 이론 얘기할 때 그 등가 원리하고 무슨 얘기를 했어요? 모든 관성좌표계에서 물체의 운동은 동일한 법칙에 의해서, 동일한 운동 법칙에 의해서 설명되어진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상대성 원리에 대한 얘기했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상대성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질량에 의해 시공간이 휘어지는 현상을 모형으로, 질량 때문에 시공간이 휘어지는 걸 모형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어떤 식의 모형으로 확인하는지 좀 볼게요. 천의 일정한 간격으로 가로 세로 격자선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나무 상자에 팽팽하게 씌우고요. 그 위에 당구 공구 같은 걸 올려놓으면 이 공간이 이렇게 휘어지는 걸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질량이 큰 천체가 있으면 그 주변에 공간과 시간을 이렇게 삐뚤어지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공간이 삐뚤어졌으니까 멀쩡하게 오던 빛이 삐뚤어진 공간을 타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질량이 0인 빛이 휘어지는 게 아니라 천체에 의해서 주변 공간이 휘어지고 공간을 따라 쭉 돌아오는 빛이 우리 눈에 휘어져 보인다는 얘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가벼운 공은 공간을 덜 휘게 하고 무거운 공은 공간을 많이 휘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거운 공 쪽으로 운동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과정 3의 가벼운 공의 운동과 같은 원리를 이용하여 태양계의 행성이나 해성의 운동을 설명해보자. 어떻게 해요? 태양을 무거운 공이라고 하면 태양에 의해 주변의 시공간이 휘어지고 행성이나 해성은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 빙글빙글 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태양 주위를 지나는 빛의 경로를 생각해보자. 당연히 어떻게 돼요? 태양으로 인해 주변의 시공간이 휘었으니까 어때요? 휜 시공간을 따라 이동하니까 빛이 휘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자, 질량과 시공간에 대한 얘기를 좀 볼까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을 때 물체 주변의 시공간이 어떻게 된다? 휘어진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시공간이 휘어진다. 휘어진 시공간에 놓인 물체는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 운동한다. 그래서 주변을 공전하게 되죠. 이렇게 빙글빙글 돌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뉴턴이 생각하는 중력과 아인슈타인이 생각하는 중력. 뉴턴은 질량에 의해서 중력이 발생하고 이때 중력의 크기는 두 천체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식이 어떻게 됐죠? 중력의 크기는 비례상수에다가 떨어진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라는 게 뉴턴의 중력에 관한 생각이에요. 아인슈타인은 뭐예요?
질량에 의해 중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공간이 휘어진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주변의 시공간이 휘어진다. 아래쪽 볼게요. 빛이 무거운 천체 주변을 지날 때 휘어지는 현상을 뉴턴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다. 왜 설명할 수 없냐면 무거운 천체의 질량을 m이라고 하고 빛 알갱이를 광자라고 했을 때 이 광자의 질량이 있으면 말이 되는데 중요한 건 광자의 질량이 0이라는 얘기예요. 즉 질량이 없는데 어떻게 끌어당겨?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빛이 휘어지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하지만 아인슈타인에 의한 이론으로는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질량을 가질 천체가 주변의 시공간을 휘어지게 한다라고 했잖아요. 휘어졌으니까 휘어진 공간을 따라 움직이니까 멀리 있는 우리가 봤을 땐 휘어져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질량은 주변의 시간과 공간을 뭐하게 한다? 휘어지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뉴턴의 중력과 아인슈타인의 중력을 비교하여 설명하자 뉴턴의 중력은 힘이지만 아인슈타인의 중력은 휘어진 시공간 자체이다. 뉴턴이 얘기하고 있는 중력은 힘이에요. 힘력자. 근데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중력은 휘어진 시공간을 중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 렌즈 효과라고 되어 있죠? 교과서 몇 쪽이에요? 61쪽입니다. 중력 렌즈 효과 교과서 몇 쪽? 61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렌즈를 이용하여 중력 렌즈 효과를, 중력 렌즈라는 게 뭐냐면 일반적인 이렇게 볼록 렌즈가 있으면 빛이 들어오면 두꺼운 쪽으로 빛을 이렇게 휘게 하잖아요. 렌즈가 이런 역할을 하는데 렌즈와 같이 중력도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강한 중력. 왜?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강한 중력이 시공간을 휘게 하기 때문에. 중력 렌즈 효과를 비유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렌즈를 이용해서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촛불을 켜놓고 렌즈를 갖다 놓게 되면 이 촛불이 하나의 촛불로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촛불로 이렇게 보여요. 마찬가지로 저기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했냐면 질량이 큰 천체가 여기 있고 저 멀리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 녀석에 의해요 이렇게 빛들이 이렇게 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저 뒤에 하나의 천체에서 나오는 빛이지만 지구에 있는 내가 봤을 때에는 빛은 직진해야 되니까 여러 군데에서 사방으로 이렇게 빛이 이런 식으로 들어온 거다 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실험에서 관찰자와 촛불 사이에 놓은 렌즈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빛을 굴절시키죠. 빛을 굴절시키는데 빛이 이렇게 굴절돼서 내 눈에 들어와요. 근데 사람은 빛이 여기서 이렇게 굴절됐다라고 생각 안 해요. 저 멀리서 이렇게 들어왔고 굴절돼서 들어왔으면 저 멀리서 직진해서 들어왔다고 그러지 굴절됐다고 생각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적인 키포인트가 되겠죠. 인터넷에서 조사한 중력 렌즈 현상, 관측 자료와 실험에서 렌즈를 통해 관찰한 촛불의 모습 사이에 유사한 점과 차이점을 토의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자, 오늘은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력 렌즈를 조사해 보고요. 그 다음에 렌즈를 통해서 촛불을 쳐다봤을 때 이 촛불이 보이는 모습을 비교해서 자, 어떻게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써오란 얘기죠. 자, 그럼 왜 그렇게 보여지고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지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